안녕하세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해와 활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첫째, 학습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체의 평균적인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초학력 경계선 이하 학생들의 부진 예방 및 지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정책 수립 및 재정 지원을 합니다.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에서는 콘텐츠 개발, 표집 시행, 기준 설정, 검사 동등화, 그리고 온라인 업로드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일선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2009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진단과 향상도 검사 도구 그리고 보정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모든 자료는 기초학력 경계선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적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기초 수준을 적절히 이수하고 있는지를 지속하여 진단하고 보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단계형, 학년 교육과정, 밀착형으로 개발되어 있어 개인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는 3가지 단계의 검사형인 A, B, C형을 만들어서 A형을 통과하면 B형을, B형을 통과하면 C형을 치르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만약 A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한 기간 보충학습을 하고 동형의 또 다른 A형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른 동형의 B형을 치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A형, B형, C형은 난이도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각 검사지에서 다루는 교육과정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기 초에 비해 어느 정도 향상하는지에 대해 지속하여 점검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가 수준에서 기초학력 도달의 절대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기초학력 도달 기준은 상대적 서열 정보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비추어서 기준 설정 방법을 적용하여 분할 점수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든 이러한 기준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현재 속해 있는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점들이 적용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 서열 정보에 따라서 8등급이나 9등급 학생들을 기초학력 미도달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동일한 능력을 가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많은 집단에 속하게 되면 기초 미달로 판정되기도 하고, 또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집단에 속하게 되면 기초학력 미도달이 아니라고 판정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검사지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점수, 그러니까 60점 미만, 50점 미만은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자, 이렇게 임의의 어떤 기준점들을 정해놨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미리 결정해 놓고 검사를 치르게 하는 경우 검사지 문항의 난이도가 매우 쉬우면 학생들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얻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되어야 하는 학생이 그렇게 판별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검사지의 문항이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는 기초학력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이도 때문에 기초 미도달로 판정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콘텐츠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콘텐츠는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 중에 활용하는 초기 진단도구, 학기 중에 활용하는 향상도 진단도구, 그리고 보충학습 지도자료 늘품위입니다. 향상도 진단은 3월 중에 시행한 초기 진단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된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 성취해가고 있는지 진단해주는 검사 도구입니다. 초기 진단과 향상도 진단 검사는 초등 25개, 중등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충학습 지도자료 늘품위는 학생이 검사에서 각 문항에 오답했을 때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연습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포함된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의 모든 문항과 보충학습 지도자료 늘품위는 모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용 기초학력 진단검사 수학 1번 문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보충학습 지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 1번 문항을 틀릴 경우 이 문항과 연계된 보충학습 지도자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연중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3월 초에 학생들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진단검사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단도구 또는 관찰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되거나 선생님이 이 학생은 기초학력을 연중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등록해서 연중 기초학력에 관해 진단하고 이에 맞는 보정학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진단검사는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평가 기준 하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 도구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학기 초 진단검사에서 미도달의 의미는 이 학생이 이전 학년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정을 통해 현 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늘품위 보정 지도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품위 보정 자료를 가지고 보정을 한 후에는 1차 향상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상 학생은 진단검사에서 미도달된 학생이나 경계선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 범위와 동일한 교육과정 범위를 갖는 A형의 여러 검사형 중에서 하나의 검사형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향상도 진단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향상도 진단에서 도달한 학생들은 어떤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전 학년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따라서 이 학생들은 이제 기초학력 미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현 학년도 교육과정의 최소 수준도 잘 성취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학생들은 여전히 이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2학기 9월에 이루어지는 2차 향상도 진단에서는 A형에 도달한 학생들은 B 시리즈 중에 하나의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시리즈 검사형은 이전 학년 2학기 교육과정과 현 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차 향상도 진단에서 미도달한 학생은 늘품위로 보정 지도를 한 후에
2차 향상도 진단에서는 A형의 다른 검사형으로 향상도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차 향상도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2차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정 지도를 하고 12월에 3차 향상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튼튼이라는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해서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되었는데 연중 관리를 하다 보니 3차 진단을 할 때는 국어는 C형, 수학은 B형, 영어는 A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교과에서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그리고 그런 학습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검사지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마다 학습 속도가 저마다 다르므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검사를 이용하여 진단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전에 치른 검사의 도달 여부에 따라 다음에 시행되는 검사형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맞춤형 진단 보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3차 향상도 진단에서 A형을 치렀는데 여전히 A형에 미도달한 결과가 나오는 학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학생은 현 학년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전 학년 교육과정의 최소 성취 기준에도 여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부진, 누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학생들이 부진 요소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중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장기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늘품위로 보정 지도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를 나오기 시작할 무렵 마침 2차 또는 3차 향상도 진단을 할 시기인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향상도 진단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선생님이 느끼시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선생님들이 진단해 보고자 할 때 이 검사를 치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집중할 것은 진단에 따른 보정학습이지 단순히 일정 기간마다 진단검사를 빠뜨리지 않고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연중 흐름도이고요. 선생님께서 이러한 진단보정 시스템의 흐름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선생님의 교실 상황과 선생님이 만나는 학생에게 잘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활용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3차 향상도 진단 시기에 학급의 모든 학생에게 C형 검사지를 배포해주고 시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형은 현 학년도 교육과정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현 학년도 교육과정 수준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학급의 학생들에게 C형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